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본부장 김현수입니다. 2020년 영화진흥사업 예산의 편성 방향과 사업 계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립한 영화진흥위원회의 2020년, 2024년 중장기 경영 목표는 화면과 같은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 4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4대 전략 목표인 영화 창작 다양성 확대, 영화산업 지속 성장 견인, 영화 문화 가치 확산, 사회적 가치 경영 선도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총 899억 4,800만 원의 진흥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2020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전략 목표는 영화 창작 다양성 확대입니다.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 확대와 강소제작사 육성을 위한 메인 투자 펀드 신설 등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한국 영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초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거나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 가치 경영 선도의 전략 목표는 영화진흥사업 추진상의 전략 목표가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 운영상의 전략 목표이므로 이번 설명에서는 관련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목표 1 영화 창작 다양성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략 목표의 첫 번째 과제인 중소영화 창작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금을 2019년 80억 원에서 2020년 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60억 원은 강소제작사 육성 목적의 한국영화 메인 투자 펀드 결성 출자금으로 집행됩니다. 민간 출자를 포함해서 총 300억 원 규모로 결성된 이 펀드는 제작사 중심의 영화 투자 모델을 제시하고 상업성과 작품성을 두루 갖춘 중저예산 영화 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80억 원은 예년의 경우처럼 중저예산 영화 부분 투자를 위한 펀드 결성 자금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19년도에 대폭 증액된 기획개발 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규모인 5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신규 사업 기획개발 전문 역량 강화 지원의 일환으로 기획개발센터 씬1을 신규 론칭하고 창작자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서 향후 1, 2년 내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획개발 성과물이 도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 사업을 2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과 독립예술영화 제작사, 유통배급사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그리고 공동 브랜딩 및 홍보를 통해서 한국 독립예술영화를 적극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사업은 2019년 6억 8천만 원에서 2020년 28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사업은 최저인건비 상승, 주 52시간 근무 상황 등을 반영해서 작년도에 54억 6천만 원에서 올해에는 59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억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창의 인재 양성 및 권리 증진 지원을 위해서 한국영화 아카데미 예산을 작년도 18억 7,400만 원에서 올해 62억 4,300만 원으로 43억 6,900만 원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진 창작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운영하는 정규과정 및 장편 제작연구과정 강사료를 증액 편성하였고 장편 제작연구과정에 장편 작품 제작비를 편당 3억 원 규모로 증액 편성하여서 작품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확대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작품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술 전문 교육 과정을 새로 시범 운영하여서 2021년도에는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두 번째 전략 목표인 영화산업 지속 성장 견인입니다. 이 전략 목표의 첫 번째 과제인
산업 경쟁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인 14억 9,500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공정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또 7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영화 정책 및 산업 연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영화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정환경 조성센터의 서울 분소 운영을 올해는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시아 영화 상생 협력 주도를 위해 한 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인 1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아세안 10개 나라의 영화 관할 정부 부처 및 기관과 영화 분야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아세안 영화 협력체계 구축 추진의 건이 작년도 11월 달에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사업 중 하나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것의 추진을 위해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아세안 영화기구를 국제기구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11개 정부의 합의 절차가 필요하고,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기구 설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교육, 배급 상영, 영화유산 보존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가 함께 협력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아세안 영화기구의 향후 공동사업에서 한아세안 협력 기금 그리고 ODA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또 모색할 예정입니다. 미래 성장 분야 지원 확대 과제를 위해서 첨단 영상 가상 영상체 특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18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VFX 기술을 활용한 가상 영상체가 다양한 영화에서 활용되고 있어서 가상 영상체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을 통해 해외 VFX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 고유의 기술을 육성하고 한국 영화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상영관 통합 전산망 구축 사업을 위해서 작년도 28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시스템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20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또 데이터 전송 취합 및 서비스 시스템 운영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마지막 전략 목표인 영화문화 가치 확산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 없는 영화 접근 환경 조성 과제 추진을 위해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아쉽게도 20년도 예산에 확대해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편성된 올해 8억 5,700만 원을 사용해서 올해에는 특히 장애인, 비장애인 동시 관람 환경 구축을 위한 폐쇄형 상영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이것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1년부터는 폐쇄형 상영 시스템이 전국 상영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역 창작 인프라 균형 구축 과제 수행을 위한 지역 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 사업 예산을 2019년도 41억 원에서 2020년도에는 55억 원으로 1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영화 창작 스튜디오 및 후반작업 시설 등 지역 내에서 영화를 창작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민 영화 향유 활동 다각화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청소년 영화 교육 지원 사업 예산을 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영화교육 시범학교 운영 및 표준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고 21년도 이후에는 청소년 영화교육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지원을 위해서 총 6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영화제 행사를 지원해서 국민의 다양한 영화 향유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 편성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운영팀의 태은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한국 영화 창작을 확대하기 위해서
영화진흥위원회가 기획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인 작가부터 기성 창작자 그리고 제작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획개발 단계인 원안부터 트리트먼트 개발, 시나리오 초고 집필, 그리고 시나리오 각색과 배우 투자 패키징까지 지원의 프로세스별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서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서 트리트먼트 개발과 시나리오 개발, 그리고 시나리오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성 작가, 제작사들 중에서 기획과 제작 역량이 있는 제작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차기 작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성수동에 기획개발센터 신1을 오픈하여서 신1을 기반으로 시나리오 아카데미, 그리고 장편 극영화 랩, 다큐멘터리 랩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받은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가, 모니터링, 법률 지원 등의 부가 서비스 지원과 비즈 매칭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한 사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입니다. 시나리오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양성해서 창작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공모전을 통해서 수상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링 워크숍을 개최하고 3개월 동안 창작 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각색하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피드백 워크숍을 통해서 마지막 파이널 자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온 작품들을 가지고 제작 투자사를 매칭해서 비즈 매칭하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각본 크레딧을 보유하지 않은 신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순수 창작 극영화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 지원금은 2억 원이고 반기별로 1억 원씩 지원을 합니다. 대상은 5천만 원 한 편, 그리고 최우수상은 한 편 2,500만 원, 그리고 우수상은 3편 500만 원, 그리고 장려상은 5편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워크숍을 끝내고 나서 시나리오 각색을 하는 동안은 창작 지원금을 1인당 600만 원씩 별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동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2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0년 2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상반기 지원 접수를 받으며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하반기 지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기획개발 능력은 우수하나 개발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창작자들의 활발한 영화 프로젝트 기획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고,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놉시스를 트리트먼트로 개발하는 사업을 1단계 트리트먼트 개발 지원 사업,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가지고 시나리오로 개발하는 초고를 완성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2단계 시나리오 개발 지원, 그리고 시나리오를 각색하고 그리고 영화화하는 단계인 프로젝트 사업화를 지원하는 3단계 시나리오 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는 1단계 트리트먼트 개발 지원은 총 38편 내외로 편당 1,50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시나리오 개발 지원은 총 20편, 그리고 편당 2천만 원 내외 지원합니다. 그리고 3단계 시나리오 사업화는 총 15편 내외로 편당 4천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각 단계별 사업마다 조금씩 상이한데요. 먼저 1단계 트리트먼트 개발 지원은 개인 신청과 팀 신청은 가능하지만 제작사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1단계 개인 신청인 경우에는 프로듀서는 제작이나 프로듀서 크레딧 한 편 이상, 그리고 작가는 각본 크레딧 한 편 이상, 그리고 감독은 연출 크레딧 한 편 이상 보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팀 구성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시고, 대표 신청인은 반드시 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시나리오 개발 지원은 개인 신청과 팀 신청, 그리고 제작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신청의 경우는, 그리고 팀 신청의 경우는 트리트먼트 개발 지원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제작사 신청의 경우에는 대표 신청인이 반드시 제작사 대표여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제 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 마지막 시나리오 사업화 지원은 시나리오 각색뿐만이 아니라 배우나 투자 펀딩 등의 패키징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팀 신청과 제작사가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신청 자격 요건은 시나리오 개발 지원과 동일합니다. 접수 기간은 3단계 지원 사업 모두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봉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제작사들이 안정적으로 차기작을 기획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개봉작 자격 요건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장편 극영화인 경우에는 2019년 11월 이후에 개봉하고 2020년 10월 31일까지 개봉한 영화를 지원하고, 그리고 독립예술영화는 18년 11월부터 20년 10월 31일까지 개봉한 작품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편 극영화는 10만 명 이상 관객을 모집한 영화를 대상으로 하고, 독립예술영화는 5천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하실 때 제작사 대표의 인건비는 집행이 불가능하고 신청일 이후 집행분에 한해서만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이고요. 지원 총액은 14억 3,800만 원으로 편당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접수는 연중 수시로 받고 있고 예산을 소진할 때는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오픈한 신원을 기반으로 한 기획개발 전문 역량 강화 지원의 3가지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만의 노하우로 신진 창작자의 기획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먼저 신원 시나리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장편 극영화 각본 및 각색 크레딧이 없는 신인 시나리오 작가를 대상으로 하고 연 1회 모집하여서 시나리오 한 편을 완성하는 6개월 동안 완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연 20편을 모집하고 1인당 총 800만 원 내외의 교육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접수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원의 장편 극영화 랩입니다. 크레딧이 없는 신인 프로젝트 기획개발팀 최대 2인으로 구성된 팀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1인 단독 혹은 제작사가 신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랩 프로그램을 필수로 참가하셔야 됩니다. 선정이 되면 9월 중에 4박 5일 동안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랩 프로그램 이후에 3개월 동안 편당 2천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드리고 시나리오를 각색하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원의 다큐멘터리 랩입니다. 극장 개봉 장편 또는 국내외 국제영화제 초청된 장단편 다큐멘터리 크레딧을 한 편 이상 보유한 분들로 차기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신청, 2인 팀 신청 혹은 제작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연 1회 3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선정이 되시면 10월이나 11월 중으로 4박 5일 동안 부산에서 랩 프로그램을 참가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편당 2천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해드리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되시고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립예술영화 지원팀 이선진입니다.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상물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사업의 장편,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안내입니다. 먼저 2020년 제작 지원금 약 5.3억 원의 증액으로 각 부문의 지원금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장편 부문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60분 이상 실사극 장편 독립예술영화를 지원합니다. 일반 부문과 신인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 부문에서 편당 최대 4억 원 이내 차등 지급하고 지원 자격으로는 장편 또는 단편 영화의 연출 경력 있는 감독 그리고 영화 연출 경력 있는 감독과 계약된 제작사여야 합니다. 신인 부문은 최대 1억 5천만 원 이내 차등 지급하고 장편 연출 경력이 없으며 또 한 편 이상의 단편 연출 경력이 있는 감독과 또 이와 같은 조건에 감독과 계약된 제작사가 해당됩니다. 상세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는 요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편의 사업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로 약정 체결일 10개월 이내엔 촬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 접수 일정은 상반기 6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하반기 6월 3일부터 6월 17일로 전년 대비 조금씩 앞당겨져 있습니다. 일정 유의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단편 부문입니다. 전년 대비 4천만 원 증액과 순제작비 5천만 원 미만의 실사극 단편 영화의 지원입니다. 편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차등 지급하며 자격은 장편 또는 단편 영화에 연출 경력이 있거나 영화 크레딧 2편 이상 보유한 감독, 또 이에 해당하는 감독과 계약된 제작사가 포함됩니다. 단편의 사업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12개월, 그리고 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울 경우엔 3개월 이내 사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3월 2일부터 3월 16일, 하반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15일간 접수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다큐멘터리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원을 지원하게 되고,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실사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원하고 촬영이 진행된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잔여 작업분을 고려하여 심사에서 보조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또한 일반과 신인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은 장편 1억 5천만 원 이내 차등 지급, 신인은 장편 최대 5천만 원, 그리고 단편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큐멘터리 부문의 일반 부문 자격 요건은 장편 연출 경력이 있는 감독과 또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감독과 계약된 제작사가 해당됩니다. 신인 부문의 자격 요건은 장편 연출 경력이 없고 한 편 이상의 단편 연출 경력이 있는 감독 또는 이 조건의 감독과 계약된 제작사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큐멘터리의 사업기간은 장편, 단편 부문과 동일합니다. 장편일 경우에는 18개월까지, 단편일 경우에는 12개월까지고, 연장 기간은 최대 장편 6개월, 단편 3개월까지입니다. 이미 촬영이 진행된 경우에는 약정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작 진행 보고를 위원회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큐멘터리의 접수 기간은 자료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KBS의 다큐멘터리 투자 지원 협약에 따라서 올해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위원회 다큐멘터리 부문에 신청한 작품 중 추가적인 심사를 거쳐 순제작비 25%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작 지원 사업의 접수 이후 일정은 심사에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발표는 상반기 5월, 하반기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 약정 체결, 보조금 지급까지는 상반기 6월, 하반기 10월 진행 예정입니다.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 자부담률 제한은 없으므로 순제작비 1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0%가 아니라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다만 유의사항이 있다면 추가 펀딩은 가능하나 전년도 매출 점유율 1% 이상의 투자 배급사, 제작비 투자 유치 시 지원이 취소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 투자 배급사의 투자 유치가 P&A는 가능하나 제작비의 경우 해당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공고가 올라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운영팀의 태은정입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단계별로 초기 기획, 중단편, 장편 제작, 개봉 등 단계별로 지원을 해서 창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초기 기획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극장용 국산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기획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총 2억 원으로 4편 이내로 선정을 해서 편당 5천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이 되시면 8개월 동안 기획 개발을 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중단편 제작 지원입니다.
상영시간 20분 내외의 중단편 애니메이션 영화의 순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총 3억 원으로 3편 내외로 선정을 해서 편당 1억 원 내외로 지원을 합니다. 전년 대비 올해 변경된 사항으로는 면접 심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을 60분 미만의 중단편이 아니라 20분 내외로 변경하였습니다. 접수는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장편 제작 지원입니다. 제작 예정인 순 제작비 30억 원 이내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의 영화의 순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총 14억 원 예산으로 2편 내외를 선정하여서 4억 원에서 7억 원 내외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으로 면접 심사가 올해부터 추가되었고 지원금 개봉할 시에는 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접수는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봉 지원입니다. 제작 완성된 애니메이션 영화의 극장 개봉을 위한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억 2천만 원으로 2편 내외를 선정해서 6천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업 접수를 받고 있고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상반기 접수, 그리고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하반기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사업 요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기반조성본부 강경택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장편 극영화 촬영 공간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사업 목적은 남양주 종합촬영소 직접 운영 종료에 따라서 국내 장편 극영화 작품의 스튜디오 촬영 지원을 통한 영화 제작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입니다. 세부 내용은 촬영 공간 임차료 지원으로 세트 제작을 위해 실내 스튜디오, 야외 촬영 공간, 부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 비용의 일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영화 촬영 세트 제작비 지원 분야입니다. 실내 스튜디오, 야외 촬영 공간 부지 내 세트 제작을 위한 소요 비용 일부 금액을 지원합니다. 접수는 촬영 후 정산, 자료 등 접수고요.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의 영수증이 이중으로 증빙되는 작품은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범위는 촬영 공간 임차료, 세트 제작비 지원, 복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항으로서 지원 대상은 국내 장편, 극영화 촬영 제작사이고요. 지원 총액은 촬영 공간 임차료 지원 예산 10억 원이고요. 영화 촬영 세트 제작비 지원 예산 10억 원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0년 2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수시 접수합니다. 기타 사항은 사업 요강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화 유통 지원 사업으로 독립예술영화 개봉 지원,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예술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 지원 사업 안에 있는 독립예술영화 개봉 지원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독립예술영화의 배급과 상영 활성화를 통해 영화문화 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 개봉 지원 사업은 증액된 21.5억 원으로 산업적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집중지원 부문을 신설하여 일반지원 부문과 집중지원 부문으로 시행됩니다. 사업 내용은 장편 독립예술영화의 극장 개봉에 필요한 마케팅 P&A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은 기존 개봉 지원 사업과 동일한 일반 지원 부문의 편당 지원 금액이 최대 2천만 원 증액이 되어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지원까지 있던 그 규모가 4천만 원 균등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봉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 중에 독립예술영화관의 개봉 경쟁이 또 치열한 부분이 있었고 영화가 최적의 시기에 개봉을 할 때 계절별로 영향을 미쳐서 또 겨울에 개봉해야 될 영화가 봄에 개봉하는 등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독립예술영화관의 개봉 경쟁을 완화하고 작품이 최적의 시기에 개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연장했을 때 12개월 내에 극장 개봉이 가능한 작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인 집중지원 부문의 신설입니다. 자료 화면의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일반 부문의 지원 대상은 작품성과 예술성을 지향하는 장편 한국 영화에 해당되며 독립예술영화의 개봉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급하고 개봉하길 원하는 창작자, 가령 지역 커뮤니티와 전국 순회 상영을 통해서 소규모 배급 방식을 원하는 작품의 마케팅 작품이 이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시행하게 되며 연간 20편, 편당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과 같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도하게 되는 집중지원 부문의 사업 내용은 집중 1부문과 집중 2부문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집중 1부문은 기존의 작품을 지원하는 일반 부문과 형식은 동일하나 편당 지원 금액이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하는 대규모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1억 원, 1억 5천만 원, 2억 원으로 3개의 구분으로 차등 지원하고 지원 조건은 지원금 구간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1억 원인 경우 수도권 외 10개관을 포함한 전국 극장 최소 50개관에서 개봉을 해야 하며 1억 5천만 원은 수도권 외 15개관을 포함한 전국 극장 최소 70개관, 2억 원은 수도권 20개관을 포함한 전국 극장 최소 100개관을 지원해야 합니다. 일반 부문과 다르게 집중지원 부문은 자부담 20%의 조건이 있으며 극장 수익 발생 시 배급사 수수료, 자체 P&A 비용, 그리고 위원회 지원금이나 타기관 제작 지원비를 포함한 손제작비를 우선 공제하고 이후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는 위원회와 선정자 간 2대8 상환 조건이 있습니다. 집중지원 2부문은 약정 체결 후 극장 1년 내 극장 개봉이 가능한 영화 3편 이상 개봉 라인업을 가진 배급사의 배급 마케팅의 직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개봉 지원 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배급사에서 신청한 3편 이상의 개봉 라인업을 심사하여서 연 2억 원을 지원하여 2개의 배급사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집중 2부문의 배급사 라인업 영화 중 한 편은 반드시 1억 원의 P&A를 집행해야 하며 개봉 상영관은 수도권 외 10개관을 포함한 전국 극장 50개관에서 개봉을 해야 합니다. 이 외 작품은 기존의 일반 부문과 동일한 전국 극장 7개관에서 개봉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도 집중 1부문과 마찬가지로 자부담 20%와 동일한 상환 조건이 부여됩니다. 올해 변경된 내용 중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사항은 동일한 작품으로 3회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 신청작부터 포함이 되며 상반기, 하반기 누적 신청 편수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부문과 집중 지원 1부문에 해당하는 작품 지원 사업은 동시에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기에 극장 개봉 예정 작품의 배급 규모와 마케팅 계획에 따라서 대규모 배급 방식을 목표하거나 차별화를 두기 원하는 프로젝트는 해당 부문의 사전 준비로 접수 기간 이전에 그 부분 살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신청 제외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사 시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파격적으로 변화된 개봉 지원 사업의 준비를 위해서 연출, 배급, 유통 등 각 현장 실무자로 꾸린 TF와 지원 소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검토하고 정리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업이 시행된 후에도 현장과 계속 소통하며 보완해갈 수 있도록 이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개봉 지원 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IBK 기업은행의 추가 투자 지원이 있습니다. 연간 한도 1억 원 이내에 작품당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니 동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 독립영화의 유통 활로를 통한
선순환 구조 정착과 저예산 영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독립영화 상영을 통해서 영화관 운영을 특화시키려는 영화관 운영자로 영비법에 등록된 상영업자와 영화 상영관 허가를 받은 영화관 운영자가 해당이 됩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상영관 운영비와 프로그램 기획비 지원 등이 있고, 올해의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6억 8,400만 원입니다. 관당 최대 8,500만 원 내외에서 차등 지원하게 되고, 전년부터 시행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상영관은 이 잔여 예산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약정 기간 내 위원회가 독립영화로 인정한 작품을 연간 100분의 60일 이상 상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술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과 내용은 비슷하고, 여기서는 예술영화 상영을 통해서 영화관 운영을 특화시키려는 영화관 운영자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앞부분과 동일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멀티플렉스의 경우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문체부 지정 승인 독립예술영화 전용 상영관 중 비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총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13억 2천만 원이고, 관당 최대 5,300만 원 이내씩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도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과 동일하고,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위원회가 인정한 예술영화를 연간 100분의 60일 이상 상영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 5분의 1 이상을 한국 독립예술영화로 상영을 해야 되고, 또 한국 독립예술영화 의무 상영 일수에 100분의 70일 이상 독립영화를 상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제영화제 참가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에 출품되는 한국 영화의 참가 활동을 지원하여서 한국 영화의 인식 제고와 수출 연계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영화제를 리스트업을 해서 200개가 넘는 영화제를 대상으로 해서 참가하는 영화제에 초청된 참가자들에게 항공료와 DCP 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현지 통역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영화제가 21개처, 그리고 프로젝트 행사가 9개처가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역 지원의 경우에는 일부는 현지 제외 공간에서 요청을 해서 그 통역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가능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순 제작비 60억 원 이내의 중저예산 한국 영화로서 국제영화제 참가 지원 대상 영화제, 그리고 프로젝트 행사, 해당 부문에 초청된 장단편 한국 영화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 그리고 VR 영화를 다 포함합니다. 지원 총액은 1억 4,800만 원이고 연평균 한 60여 편 정도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고, 영화제 초청장을 확보한 즉시 영화제 폐막일 이후 10일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영화 해외 배급 선제물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저예산 한국 영화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외 배급 및 홍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지원 범위가 조금 축소됐습니다. 2020년에는 10편 내외로 지원을 하고 편당 최대 800만 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자부담 비율이 30%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부담 비율을 없앴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작품들은 제작 완료 후에 1년 이내 해외 배급 예정인 극장용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약정 기간 내에 선제물 제작이 가능한 순 제작비가 20억 원 이내의 영화여야 합니다. 다만 애니메이션은 50억 원 이내면 됩니다. 지원 총액은 8천만 원이고 말씀드린 대로 10편 내외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지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상반기는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하반기는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요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적인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국제영화제를 육성하여 한국 영화 문화 및 영화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 국제영화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소규모 국제영화제로 나뉘어집니다. 국제영화제인 경우에는 직정년도 5회 이상 매년 개최하여야 되고 법인으로 등록한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규모 국제영화제는 단체 정관상 설립 고유 목적이 영화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면 가능하고 직전연도까지 3회 이상 개최한 영화제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제영화제 지원 대상 영화제들은 영화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추가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은 각 영화제별로 신규로 기획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영화제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한국 영화 및 영화인을 발굴하고 해외에 소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거나 혹은 두 번째로 국민 영화 문화 향유와 관련된 특별 프로그램인 경우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총액은 50억 원이고 중소규모 영화제의 경우에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11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사업 요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회 영화문화교육팀장 이용선입니다. 국내 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및 영화 시상식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영화 산업과 영상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크게 사업 내용에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전년 대비 2억이 증액되어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시면 국내 개최 영화제 및 시상식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한국 영화 산업과 영상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신청 자격은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 중에 단체 정관상의 설립 고유 목적이 영화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고 국내 영화제 육성 사업 소분류 항목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총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 2,200만 원이 되겠고요. 행사는 대략적으로 25개에서 30개 내외 사업 외 운영비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사별로는 총 소요 예산의 70%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연 1회 상반기에 공모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번 접수 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6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는 총 29개의 행사에 많게는 4천만 원에서 적게는 500만 원에 해당되는 지원 금액을 심사세 측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차등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요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첨단 영화 기술 육성 지원 부문입니다. 두 개 분야고요. 강서영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사업과 첨단 영상 가상 영상체 특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강서영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기술 혁신 역량을 보유한 영화기술 업체의 제품화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영화 제작 기술의 활성화 육성 사업이고요. 국내 우수 영상기술 기업을 선발하여 기술 역량 및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창의적 도전,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의 강소형 기술 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지원 예산이 13억 2천만 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는 2019년도에는 구분하여 개별 접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구분 없이 통합 접수 시행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 총 지원금의 20% 이상 자부담이고 이번엔 자산 취득의 경우에는 자부담 50% 이상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영화기술 개발 및 제작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등으로 영화, 영상, 애니 제작 관련 프로젝트, 가상,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 활용 업체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5천만 원에서 2억까지 그 심사 프로젝트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 안내 드리겠습니다.
첨단 영상, 가상 영상체 특성화 지원 사업이고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한국 영화의 기술력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화 현장에서 필요한 영상 기술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한국 영화 제작 기술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영상 제작 관련 VFX 신기술 및 특수 장면, 그래픽 소프트웨어 등 기술 개발이 가능한 강서형 기업, 연구기관, 연구소 등의 영상 기술 관련 업체이고 개별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이나 관련 업체와 컨소시엄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역은 첨단 영상, 가상 영상체 제작에 필요한 최종 영상화 비용 지원이고요. 가상 영상체 제작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총액은 18억입니다. 프로젝트당 지원 금액은 2억에서 5천만 원으로 심사 프로젝트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6개 프로젝트 내외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접수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 요강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영화 향유권 강화 부문입니다. 5개 부문이고요. 지역영화 창작 스튜디오 및 영화 후반 작업설 구축 지원, 지역영화 교육 허브 센터 지원,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 지원,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 영상 나눔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그 중에 지역영화 창작 스튜디오 및 영화 후반 작업설 구축 지원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지역 영상 생태계 형성 기반을 마련하여 전국 영화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자 지역 중심의 영화 제작 인프라 조성, 지역 영상문화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영화 인력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지원 예산이 42억으로 17억 정도 전년보다 늘었고요. 창작 스튜디오 및 후반 작업시설 3개 지역 내외로 통합 공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스튜디오는 지원 금액의 5대5 매칭 사업이고요. 후반 작업시설은 지원 금액의 8대2 매칭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임받은 공공기관, 지역 민간, 영화 관련 단체 등입니다. 지원 총액은 42억이고요. 지원 편수는 창작 스튜디오 각 15억 내외, 후반 작업시설 12억 이내입니다. 접수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영화 아카데미 서재영입니다. 지역영화 교육 허브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후반 작업을 중심으로 한 독립제작 및 시민 등 또 민간단체, 민간 영역에 대한 평생교육 및 미디어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지역에 있는 영상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조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총액은 2억이고요. 1개 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0년도 3월 17일부터 2020년 3월 31일 날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의 목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광역단위 네트워크 허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시민 대상 영화 교육 및 시민 영화 제작 지원,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 및 상영회, 그리고 지역 영화 영상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기타 지역 특화 영화문화 사업 등을 사업의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 영화문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지역의 영화 단체들이 필요로 한 사업을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성해서 제출하시면 그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2019년도에는 강원도, 그리고 대구 지역, 그리고 경남 3개 지역에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업을 수행해서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일단 예산이 3억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좀 증액됐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허브센터의 개수도 3개에서 6개 내외로 좀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작년도가 동사업의 이제 첫 시행 사업 첫 시행 연도였기 때문에 좀 반영되지 못했던 것을 올해 이제 새롭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체 평가 지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 선정할 때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원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역량을 지닌 지역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조직이 되겠습니다. 3개 이상 단체 협약이 체결이 필요한 건데요.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으로서 서울 지역은 제외되고 그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총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 5천만 원에 한 개소당 한 1억 원 내에 차등 지원이 될 예정에 있고요. 접수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동사업의 목적은 지역 영화 인력 육성 및 지역 영화 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지역 영상 생태계 형성을 통해서 한국 영화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보시면 이 사업은 일단 전체 예산의 4억 원 정도의 사업을 위탁 단체를 선정함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 이후에 위탁 단체가 작품 선정을 위한 별도의 공모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이제 1차 보조 사업자는 전국 단위로 지자체 예산을 매칭하여서 지역 영화 기획 개발 및 제작 지원, 작품 선정 및 관리 운영 역량을 갖춘 법인이 되겠고요. 2차 보조 사업자, 그러니까 작품을 제작하는 2차 보조 사업자는 지역 영화의 조건을 충족하는 작품의 감독 및 제작사가 되겠습니다. 동사업의 지원 총액은 일단 위탁 사업자는 총 사업비 4억 원 정도의 규모로 사업이 위탁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동사업으로 지원되는 작품은 지역 예산과 5대5 매칭이 되는 것이 지원 조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획개발 7편, 제작 지원으로는 단편 13편, 장편 9편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고요. 동사업의 이제 주요 기타 사항으로 보시면은 작년 대비 이제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영화의 신청 조건을 일부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작 지원의 그 조건인데요. 장편 제작 지원 같은 경우는 지역 인력의 키 스태프 구성 조건을 이제 제외하였고요. 그리고 단편 경우에도 지역 인력의 키 스태프의 전년도에는 그 구성 비율을 30% 하던 것을 20% 낮췄고, 그리고 또 전체 스태프 구성 비율도 50% 하던 것을 40%로 낮춰서 전체적으로 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정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영상 나눔 버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의 목적은 영상문화 체험 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영화문화 소외지역 방문을 통해서 지역 수요형 이동식 맞춤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소규모 상영 등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동사업은 이제 미디어 교육이 용이하도록 15인승 규모의 버스를 개조하여서 미디어 교육 체험 장비를 싣고 찾아가는 미디어 센터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16년, 17년도에는 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다가 18년도부터 지역단체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3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권역별로 이제 한 대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라 경남 권역, 충청 경북 권역, 경기 강원 권역이 되겠습니다. 3개 권역에 각 한 대씩의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원식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위탁 단체의 주요 지원 내용이 주요 수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권역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요. 그리고 지역별 대상 분석에 따른 교육생 모집,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그리고 영상 나눔 버스 차량 운영부터 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그리고 또 차량과 체험 장비 유지 및 관리 계획 수립, 그리고 영상난버스 이제 최종적으로 성과 관리 및 홍보 계획 수립 운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시면 일반 시민 대상으로 상시적 영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3년 이상 운영 중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 단체고요. 지원 총액은 6천만 원에 권역별로 2천만 원씩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요강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20년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는 예산 20억 원을 반영한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배경 설명, 또 추진 경과 등을 설명해 왔었는데요.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부적인 사업 내용까지 전달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공고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들과는 달리 위원회에 별도로 공고가 올라가지는 않고 이게 용역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용역 공고로 그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간략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작년 2월 독립예술영화 지원소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제안한 이후에 당담팀에서 사업 검토를 시작하였고 2019년 5월에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체계 구축 전략에 대한 이슈 페이퍼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완성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7월 부천국제영화기관에 포럼을 진행해서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영화인들과 또 많은 현장 영화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Q&A로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초안을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10월부터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 TF 사업 논의를 시작해서 2020년 2월 초 TF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안에 대한 마무리를 짓게 되었고 오늘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이 사업 목적과 사업 개요, 또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사회, 문화,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는 독립예술영화의 유통 배급 방식의 다각화와 또 유통 활로를 개척하고 창작자의 최소한의 수익 경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업에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 관객을 연결하는 독립예술영화의 허브, 공공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독립예술영화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배급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영화 커뮤니티, 지역 영화 활동가 지원으로 현장 영화인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맞춤형 관객 개발을 통해서 신규 관객을 기존에 있던 매니아층이 아닌 신규 독립예술영화를 관객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을 두고 독립예술영화의 저변 확대를 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은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계속 사업으로 위탁 용역을 통한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총 예산은 20억 원으로 이 안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비와 또 지원비,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될 그 용역사의 운영비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독립예술영화의 유통과 또 배급에 대한 지원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이었으나 본 사업으로 유통배급 상영에 전반적이고 유기적인 또 종합 지원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창작자, 또 유통, 배급, 상영, 관객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독립예술영화 생태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고 산업으로서도 콘텐츠 제작 이후에 관객까지 연결되어서 수익이 발생하고 영화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뒷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사업들로 기대하는 사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지속적인 창작 활성화입니다. 크게 창작자 수익 경로 확보와 영화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서 독립예술영화 연간 제작 편수 중 약 25% 이상을 상영 지원할 예정이고, 배급 상영 인력의 전문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해외 영화제 진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시장의 확대로 기존의 독립예술영화 매니아층 외 신규 관객 유입을 통해서 산업시장을 확대하고 독립예술영화 개봉 흥행 사례를 배출하고 이에 따라 연간 관객 수 2천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배급 종합지원 사업의 기능 중 기대하는 문화 향유와 교육에 대한 효과입니다.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관객의 독립예술영화 향유권을 제공하고 상업영화 대비 각 분야의 이슈를 다루는 작품이 많은 독립예술영화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소년 영화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중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흥행 사례를 통해서 유통되는 많은 독립예술영화를 쉽게 접하며 독립예술영화가 많은 국민에게 알려져 대중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까지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타이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가칭으로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센터 운영, 다음으로 가칭 공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공 라이브러리, 아카이브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공공 라이브러리 구축,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립예술영화 배급 상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영화 커뮤니티 및 지역 영화 활동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립예술영화 브랜딩 및 공동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마지막으로 독립예술영화 해외영화제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아주 다양한 사업들이 국내외까지 그 독립예술영화 유통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나씩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서울 소재에 저희가 센터를 마련을 해서 실제로 영화인들이 출입할 수 있고 자유롭게 비즈 매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영화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독립예술영화인들을 위한 유통배급 지원센터 공간을 마련하고 여기에 비즈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공간과 회의실, 라이브러리 등을 관리하게 되고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공공 온라인 플랫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독립예술영화만 있는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공하게 되는데요. 독립예술영화의 온라인 상영관을 이곳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편영화가 지금까지 극장에서 개봉하기 어렵고 극장에서 상영되기 어려운 그 구조를 온라인에서 디지털 개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무료 상영을 통해서 많은 관객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 합니다. 또 이 공공 온라인 플랫폼은 타 플랫폼, IPTV, 방송사, OTT 등과 연결을 해서 독립예술영화가 그 일반 국민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플랫폼을 윈도우로 해서 이 독립예술영화에 대해서 인지도를 쌓고 브랜딩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온라인 플랫폼이 그 콘텐츠와 플랫폼 관객들의 허브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 라이브러리와 독립예술영화 아카이브에 대한 구축입니다. 먼저 선정작에 대한 상영료와 또 디지털 유통을 위한 소재 제작 등이 지원이 되고 이 라이브러리 구축을 통해서 청소년 영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과 또 교육 상영 지원을 통해서 소정의 그런 영화인들이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또 확보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이 사업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독립예술영화 배급 상영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배급과 상영에 대한 전문 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과
그 전국구에서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에 편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역에서도 전용관을 운영하고 지역에서도 지역 영화를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프로젝트의 그 전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내용으로 멘토링이나 마스터 클래스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세미나를 개최해서 유통배급을 위한 그 세미나를 이 사업을 통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영화 커뮤니티와 지역 영화 활동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많은 영화 커뮤니티와 또 지역 영화 활동가를 위해서 육성하고 또 많은 워크숍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관객이 주도한 공동체를 상영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 사업에서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시로 안내드린 아워 스크린은 해외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사례로 한 명의 관객이 본인이 함께 영화를 볼 10명의 영화를 보는 사람을 모집하면 그 모집한 사람을 위해서 영화관을 빌려주거나 상영 공간을 대여해주거나 그 영화 스크리너를 제공해줘서 관객들이 주도해서 영화를 관람하고 이것을 문화로 만드는 그런 아워 스크린이라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서 이 부분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예술영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브랜딩과 또 공동 관객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전용관 포함해서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자체적인 브랜딩이 없었고 또 이에 따라서 많은 관객들이, 많은 국민들이 독립예술영화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인지도가 현재 낮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 사업 안에 독립예술영화의 브랜딩과 홍보 부분을 담고 또 많은 매체와 제휴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대중의 인지도를 쌓고 관객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내용으로는 온오프라인 독립예술영화 기획전 운영 지원 등이 있고 관객 개발 캠페인 기획 운영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예술영화 해외영화제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단편 영화를 포함해서 많은 독립예술영화가 해외영화제에 진출했을 때 위원회에서 또 이 유통배급 종합지원 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영문 자막이나 소재 등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유통배급 종합지원 사업 안에 담겨 있는데요. 이 사업의 세부 내용은 위원회가 큰 골자에 대한 사업안을 제시하면 위탁단체가 세부 계획에 대한 수립하는 방식으로 업체 선정 이후에 조금의 내용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체계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종합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선정자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발 사업자 선정과 계약, 세부 운영 사업 관리 감독, 홈페이지 개발 사업 관리 감독, 이와 관련한 유통배급 종합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소위 또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검수하고 결과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위탁 사업자가 이 앞서 말씀드린 전체 사업의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공공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포함하여 유통배급 종합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맡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공공 온라인 플랫폼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개발 사업자가 이 사업 체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3월에 그 관련된 용역 발주를 시행하고 4월에 계약 착수 그리고 5월부터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5월에 마찬가지로 사이트 개발과 오픈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10월경에 사이트 오픈과 이 사이트 운영을 통한 그 프로그램은 10월부터 이 사업의 이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센터 개소식은 지금 5월로 예정 중이고 이 사업의 최종 결과 보고는 21년도 1분기 3월에 진행 예정입니다. 사업 세부 일정은 위탁 능력 업체 선정 이외에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영화인들이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줬고 또 걱정도 많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인들이 정말로 필요하던 부분들이 같이 담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위원회가 계속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화인들이 이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콘텐츠가 많은 관객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 부분에 진행하면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